맛있는 업종이 있고 맛없는 업종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다시 관심을 갖죠.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아, 오늘 강연회 있습니다, 강연회. 제가 원래 매월 초, 대부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해요. 아마 오프라인에 한번 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또 오프라인에 못 오더라도 이렇게 1부는 전체 공개, 2부 종목들 들어간 거는 이제 일부 공개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하면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연휴잖아요. 개천절 연휴. 그래서 라이씨 몰랐나 보네. 눈이 동그래지네. 놀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가 보네. 2주 연속 연휴잖아요. 요번 주 토일 월, 또 그 다음 주도 토일 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며칠을 어떤 날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연휴 토요일 날 강연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연휴 바로 전날 금요일 날 평일 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연휴 전 목요일이라서 오늘 강연회를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부자학교 7기 학생 중에 뭐 입학식 겸 끝나고 와인도 한잔 마시는 겸 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초대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연회 하려고. 제가 늘 강연회 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연회 때 내용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데 이쁘게 보이는 걱정을 해서 머리를 하고 이렇게 옵니다. 안 웃겨? 점점 발전하고 있어. 이건 거의 놀리듯 웃긴다라는 건데, 억지로 웃기는 것도 아니고, 야, 그게 웃기냐? 뭐 이러면, 아하하, 웃겨요! 막 이러는, 억지 웃음도 아니고, 놀리는 웃음이네. 자,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08% 상승이니까, 그냥 상승한 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시면, 하락도 중요하지만, 양선과 음선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쥐꼬리만큼이라도 올라갔어요. 1.64%가 올랐고 0.08%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봉의 색깔을 보면 파랑 음선이죠. 제가 음선을 싫어하는 이유는 약세장의 기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약세장에는 음선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월달 들어서 몇 연속 거래소가 음선이냐면, 지금 최근은 5연속 음선이고요. 오늘까지. 그 5연속 직전에 양선 한 번 나왔었고, 또 역시 5연속 음선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5번 음선 나오고 양선 하나 있고 또 5번 음선 나오고. 죽으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진짜 죽으란 얘기죠. 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전일 대비 플러스도 중요하지만 시초가보다 종가가,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단기 매매는 오버나이트를 안 하고 이렇게 아침에 좀 공략 종목을 선정해서 저녁에 파니까, 오후에 파니까. 그러면 음선이 나오는 날은 단기 매매 수익이 안 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은 단기 매매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좀 단기 매매가 익숙하신,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은 매매 잘 안 하겠죠. 제가 그때 한번 그 설명 드렸죠. 지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오히려 손실을 줄이고 있다. 왜? 안 하면 되니까. 날은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 종목이나 있죠. 그 중에 좋은 거 고르듯이 단기 매매할 때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별로 안 좋은 날이면 안 하면 되거든. 안 하면 돼. 그러면은 지금같이 음선 많이 나온 하락장에 단기 매매 좀 실력 있는 분들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계좌를 지킬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갖고 있으면 되라는 말은 사실은 쉽진 않아요.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는 뭐 장이 안 좋을지 좋을지 몰라도 나는 주식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갖고 있을수록 지금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많이 어려운 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2150, 어제 아래꼬리 저점 정도가 얼추 9월 이번 주의 바닥, 그리고 이번 주의 바닥임과 동시에 뭐 다음 주가 10월이니까 다음 주 또는 다음 달부터의 반등 구간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딱 시장이 보여준 거죠. 아직은 아니야, 일단 하루만 더 기다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하루 더 기다려야지 어떻게, 시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크게 더 빠질 때가 남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이제 드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1월의 장도 전저점 깨고 막 끝없이 떨어질 것 같아도 그 뭐 한 4, 5일 있다가 딱 양선으로 반등을 줬고, 또 6월의 장도 뭐 끝없이 떨어질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반등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원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9월의 장 거래소 10% 이상 빠졌고요. 코스닥 1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표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아주 소폭, 뭐 오를 땐 막 10원, 20원씩 오르더니
떨어질 때 뭐 2원, 3원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2원, 3원도 아니네요. 1원 떨어졌네요. 1원. 어쨌든 오르진 않았다. 매매 동향은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제가 계속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도 개인 투자자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지만 개인 투자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확률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이렇게 팩트를 잘 체크해야 돼요. 팩트를 체크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팩트야. 그럼 팩트면 예스와 노를 명확히 알면 되고 팩트가 아닌 부분은 예측으로서 이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가 팩트 아닌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가 많을 때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가 많을 때는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고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의 확률로 그래서 매매 동향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동향상으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순매수, 거기에 더 좋은 건 쌍끌이 순매수. 가장 좋은 형태가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지수가 떨어졌지만 희망은 있었다. 왜? 개인이 팔았으니까. 저도 개인이지만 개인이 판 날은 매매 동향상으로는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지수라는 건 하나의 변수만 작용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좀 환율이 중요하죠? 환율이 막 떨어진다고 해서 1,400원까지 간다고 해서 꼭 주식에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뭐 가스관 얘기 나오면서 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환율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매 동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개인이 판 거는 무조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매 동향 상으로만 보면 오늘 같은 포지션 개인 거래소에서 2,200억 순매도, 코스닥 2,400억 순매도, 코스피 200 선물 4,300계약 순매도는 아주 좋은 거다 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뭐 빠지진 않았지만 음선 나와서 좀 기분 나빴는데 매매 동향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차트 여전히 역배열에 전저점 붕괴하고 나서 2200까지 깬 상태. 그럼 지지선을 어디 잡을 수는 없는 위치예요. 전저점 깨고 붕괴되고 급락할 때는 왜 그게 무섭냐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지선이 없기 때문이고 지지선 없을 때는 그 다음 지지선은 뭐라 그랬죠? 심리적 지지선. 그러니까 2300, 2200, 2100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2200은 일단 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가 받아야지 않을까 생각한 게 저는 2200 깨는 것까지는 일단 저는 예상을 했었고 근데 이제 2100은 안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 안 깰 거면 이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오늘 빠지진 않았어요. 0.18%, 1.2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봉차트상으로는 음선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나온 이유는 누구나 다 아셔야죠.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이고요. 미국 증시가 올라서 갭상승이 나왔고 하루 종일 우리 증시는 보합 쪽으로 쭉쭉쭉 흘러내려왔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매매 동향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개인들이 판 거는 나쁜 건 아니다. 환율 조금 빠졌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비슷했다. 비슷했어요. 나스닥 선물지수는 장중에 소폭 하락해서 한 1%대의 하락으로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면 오늘 밤에 미국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증시 내일 개파락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지수 설명 드렸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이어서 일단 코스피 200 시총 큰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좀 약한 52,600원. 오늘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6%가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57조짜리예요. 이러다 보면은 SK하이닉스의 시총을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지금 58조 8천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7조 8천억. 딱 1조 차이거든요. 역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뭐 코로나 시기 때 일부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들만 좋았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고 특히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실적 없는 애들이 사실 더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 점이 오늘 좀 시장 체크 포인트였고요. 장정 시황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한 줄 평에 제약바이오주가 가는 날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셀트리온도 뭐 2.7% 올랐으니까 역시 제약바이오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2%대 상승은 꽤 있었고 뭐 한 3%대 상승한 종목들 보면 뭐 NC소프트가 3.4, SO일이 3.5, 금호석유도 3%, OCI가 3%, 만도, 자동차 부품 중 만도가 4%. 뭐 그 정도예요. 오늘
3, 4% 오른 애들은 그 정도입니다. 지수 보합이었기 때문에 2, 3% 오른 종목도 꽤 있었고 또 2, 3% 빠른 종목도 있었고 빠진 종목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시총 4위까지 올라온 그리고 시총 3위의 SK하이닉스보다 1조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제일 눈에 띄었다라고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왜 본다 그랬죠? 바로 돈이 어디에 몰려있는지를 보고 시총이 큰 대형주는 원래 덩어리가 크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비례해서 나오는 거니까 시총이 별로 안 큰데 이름을 갑자기 올리는 애들을 좀 보기 위한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전약품이 눈에 띄네요. 국전약품이 오늘 15%가 오르면서 2,300억 거래됐고 까나리아바이오 눈에 띄네요. 오늘 1,700억 거래됐고 5%가 상승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제약바이오주가 좀 어느 정도 이름이 들어와 있다. 알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알피바이오는 오늘 5% 빠지면서 이름을 올렸는데 차트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라이씨한테 퀴즈 내야겠다. 라이씨 보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이제 이 봉이 하루 일봉이라 그래. 그럼 이런 하루하루의 일봉이 막 모여갖고 이렇게 차트가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근데 알피바이오라는 종목을 딱 누르면 이게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이제 생겼나? 오! 맞아요? 천재다, 천재. 주식 영재인데요. 봉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거래를 하루밖에 안 했다는 얘기고요. 바로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피바이오는 오늘 첫날 상장됐는데 거래 1,000억 터졌지만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 많은 종목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일단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애들은 테마주가 눈에 띈 건 아니고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오늘 1,600억 정도 거래됐고 4%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저게 나오고 있죠. 하나에서 지금 탐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가 지금 대우미포조선 인수 그리고 원래 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기에 그냥 한국항공우주 그럼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을 육해공을 꽉 잡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기사 같은 거 보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항공우주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는가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SCI 평가정보, 피플바이오, 뭐 이노시스, 대아지아 이렇게 상한가가 좀 있었는데요. 피플바이오가 오늘 거의 점 상한가 갔어요. T자 상한가. 아침부터 뭔재료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보통 미국 증시 기사를 한 번 정도는 다 보고 장을 맞이하시죠. 그렇게 하시나? 근데 보면 이제 미국 증시 보면 이제 지수가 빠졌냐 올랐냐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이 좀 좋았냐. 그 다음 특징주가 무엇이었냐. 급락을 했거나 또는 급등을 한 특징주들이 있는지.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바이오 회사가 급등을 했어요. 40%나. 걔네는 상한가 제도가 없죠. 급등한 이유가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집안 가족력도 이렇게 뇌질환 뭐 치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해요. 저희 아버님도 약간 있으시고 그래서 저 좀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 주식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딱 보자마자 저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 바이오젠이 올랐고 치매 치료제 때문인 게 그래서 빨리 좀 시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세계인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40%가 올랐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성장산업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업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또 정복하지 못한 암 또는 치매, 뭐 심장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희귀병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소위 말하는 사기꾼 회사도 있겠죠. 뭐 이렇게 상장됐는데 뭐 주주들 돈만 먹튀하고서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애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런 거예요. 어떤 분야든 뭐 어떤 부작용은 있죠.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훨씬 더 좋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저는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실적도 하나도 없는 사기꾼 회사들만 있는 제약바이오를 왜 사요? 라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0개의 기업 중에 3개, 4개, 5개가 그런 회사가 있었을지 몰라도 90개의 회사들은 약을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감기약
뭐 어디 아플 때 붙이는 파스,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들이죠.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피플바이오가 아마 바이오젠 올라와서 오늘 상한가를 친 거고 많은 종목들이 거기 포함이 좀 돼 있었고 어쨌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재료로 또 자체 재료로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탑 30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아제약도 있고 강스템 바이오텍도 있고 국전약품도 있고 코아스템도 있고 체시스, 현대약품, 케어랩스 뭐 꽤 많은 펩트론, JWC 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뭐 꽤 많은 애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하루.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론이 있죠. 맛있는 식당 이론. 처음 들어보지? 네. 라이씨 맛있는 식당에 가, 맛없는 식당에 가? 맛있는. 당연히 맛있는 식당에 가죠. 네. 근데 맛있는 식당 백반이 10,000원이었어. 근데 맛있는 식당 백반 20,000원으로 올리면 갈 거야? 다른 데도 있죠. 다른 데 가지. 그치? 다른 맛있는 식당 가겠지. 근데 그 맛있는 식당 10,000원에 가던 데가 20,000원 올려갖고 손님이 안 와서 다시 10,000원 내리면 가요. 다시 가지. 왜냐면 가격이 올려서 안 갔던 건데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가겠지. 왜냐면 맛있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제약바이오주 설명할 때 많이 드리죠. 무슨 뜻이냐면 업종들은 맛있는 업종이 있고 맛없는 업종이 있어요. 저는 맛있는 업종을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산업들은 주가가 막 올라요. 왜? 성장산업이니까. 근데 오르다가 맛있는 식당이 10,000원일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20,000원으로 올라가면 아유 나 저거 안 먹을래 하는 것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거품이 끼면은 사람들이 야 이게 아무리 성장산업이더라도 이거 너무 비싼데? 너무 거품인데 하고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맛있는 식당이 가격을 내리는 것처럼 이 성장산업 거품이 끼었던 주가들이 가격이 다시 내려와요.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투자자들은 다시 관심을 갖죠. 왜? 맛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맛없는 업종에 물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날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맛없으니까. 맛없는 식당이 폐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맛없는 식당은 가격을 계속 내려도 손님이 맛없으면 안 가거든요. 그럼 폐업해야지 어떡해. 근데 맛있는 식당은 가격이 좀 비싸갖고 사람들이 안 오나? 다시 가격을 내려볼까? 그럼 다시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할 때도 이게 맛있는 업종인지 맛없는 업종인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성장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장산업은 맛있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아쉬웠다. 보합이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개파락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보합, 양선 보합이었다면 오히려 저는 되게 기분 좋게 방송했을 거예요. 와 오늘 보합이지만 그 시초가 개파락을 다 이겨내고 양선으로 올려쳤네요. 내일부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반대죠. 갭상승이 나왔는데 음선으로 착 밀리면서 보합 마감해서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그래도 주식에서는 많이 떨어진 게 호재인데 결국은 많이 떨어지면 빵원까지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지수는. 근데 한 달에 떨어지는 그 크기라는 게 있는데 거래소가 지금 10%, 코스닥이 15%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 갖고 있고 업종은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눈에 띄는 게 압도적이었다. 거래 대금으로 보나 상승률 상위로 보나 또는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심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인 것까지 심지어는 미국의 바이오젠이 움직인 것까지 이렇게 오늘은 제약바이오주의 날이다 라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또 빨리 이 오늘 월간 강연회 하러 또 가야 되니까 오늘 첫 번째 줄만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2시 정각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2189포인트로 0.97% 상승, 코스닥 1.56% 상승으로 양시장 상승 중에 있으나 양시장 모두 갭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음선으로 밀리고 있는 목요일이네요. 긴 하락 끝에 반등 찬스가 나온 날이지만 높은 갭상승에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패턴이 나오네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미 증시 몸통이 꽤나 긴 양선이 나왔기에 우리 증시 흘러내릴지언정 어제와 같은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하루로 보입니다. 단기 반등의 시그널은 몸통이 있는 장대 양봉인데 오늘 음선 전환은 참으로 아쉽지만 말이죠.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시총 탑10 종목 오랜만에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어제 약세장에 유일하게 올랐던 제약 바이오의 쌍두마차는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6%, 셀트리온 3%로 시장 지수 대비 훨씬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SOIL과 NC소프트, 한국항공우주는 4%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 제약 바이오주 동반 상승이 눈에 확 들어오며 JYP, SM 등 엔터주도 반등이 강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 탑 30에도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전일 미증시 급등 나온 바이오젠 관련주를 비롯해서 여러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종목 분석보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수 전저점 깨고 큰 하락 나오는 구간이지만 1월과 6월 비교해보면서 하락 저점에서의 반등도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제약 바이오주 가는 날.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